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인 최초로 OECD 산하기구인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을 맡으신 분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국토교통부 공직 생활을 했고 프랑스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내에 오랜만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주인공을 모셔보죠. 김영태 사무총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국제교통포럼은 일단 그 정부 간 기구고요. 네. 그 2006년에 설립이 돼서 사실 아직은 굉장히 좀 어린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13년 정도. 네. 네. 그리고 행정적으로 OECD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OECD 정규 조직은 아니고요. 그게 왜냐하면 OECD 같은 경우는 지금 36개 회원국이 있는데 네. 저희는 59개 회원국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절차도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사결정이라든지 예산 이런 모든 측면에서 독립적인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저희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뭐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뭐 돈을 투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의 미래라든지 우리가 이 지구 전체의 모든 나라들이 안고 있는 교통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솔루션을 한번 찾아볼 것이냐 그런 이 포럼인 거죠. 네. 그 F가 이제 포럼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장관 회의를 개최해서 그 59개 회원국들 그 대표들이 모여서 그 특정한 주제를 놓고 그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성이라는 주제거든요. 커넥티비티. 연결성이요? 작년은 이제 안전에 관한 예.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 선언문을 채택을 하고 또 1년 동안은 이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교통 정책 담당자들이 어떤 좋은 정책을 앞으로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연결성에 이것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유라시아 횡단철도 작년부터 북한과 이야기가 있으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유럽으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실제로 빨리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시기의 문제겠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 몇 가지 그 측면들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이미 사실상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봐도 되고요. 뭐 중간중간에 저희가 연결성을 논의할 때는 그 단절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미싱 링크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네. 뭐 최근에 그 일뿐만 아니라 교통 포럼 측면이 아니고 또 아셈 그 프레임워크에서도 그 부분은 오랫동안 이제 그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포럼 같은 경우는 59개 회원국 중에서 44개가 유럽 국가고 네. 이제 15개만 그 넌 유러피언 그 비유럽권? 국가들인데요. 예.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 쪽의 어떤 경제 발전 그 가능성이라든지 잠재적 성장 능력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쪽 아시아 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저희들도 어떤 물류 차원이라든지 인적 교류, 그다음에 문화적 교류 이런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이 기차를 통하면 아시아와 유럽 간의 그 물류를 통해서 운송하는 시간도 비용도 또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인식은 뭐 대체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네. 저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이 철도라든지 운송 수단이 어떤 연결만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보다 큰 틀의 어떤 그 시각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국경을 넘어갈 때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이제 양립할 수 있는 어떤 뭐 서류 그다음에 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연결을 그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그 미싱 링크를 찾아서 연결해 나가는 그런 철도든 도로든 뭐 항공 루트든 예. 뭐 해양 루트든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어떤 그 노력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 그 국경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어서 관세 분야의 어떤 뭐 네. 기구라든지 어떤 뭐 다른 그 뭐 IDB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돈을 투자하는 그 기구라든지 이쪽과의 또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국제교통 포럼에서 좀 신경을 쓰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저희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UN 기구처럼 어떤 레졸루션을 이렇게 뭐 채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포럼이라는 그 논의의 장을 저희가 이제 제공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고 네.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정책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제교통포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이제 곧 관련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회의를 앞두고 국내에 오랜만에 들어오셨거든요.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사실 뭐 저희가 아이카오 국제 민간 항공기구 네. 그 세미나에 참석 요청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 ITF하고 아이카오가 뭐 MOU를 이미 체결을 해서 협력 관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자유화라든지 이번에 다뤄진 여러 가지 토픽 자체가 이번 국제교통 포럼에서 저희가 금년도 주제로 지금 설정해 놓은 그 연결성과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있다고 그 생각이 돼서 이번에 와서 이제 몇 가지 그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네. 제가 또 그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쉬러 오신 건 아니고 일하러 오신 거네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짐 네. 싸가지고 내일 출국을 하는데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더 열심히 일하게 됐습니다. 가기 전까지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국제교통포럼 의장국을 우리나라가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 2018년 6월부터 맡고 있네요. 비유럽 국가로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들었는데 지역 통합을 위한 교통 연결 이런 의지를 선도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금년 5월이 어떻게 보면 의장국으로서의 그 네. 종합하는 그런 그 행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지난 1년 동안 그 한국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의의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회를 개최해도 한국 대표가 사회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있을 장관총회의 어떤 의제라든지 다양한 그 사이드 이벤트 같은 것들도 우리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많이 반영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게 아니라 요것을 통해서 저희 한국의 어떤 그 위상을 좀 알리고 앞으로 미래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회로 그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지금 오랫동안 어쨌든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보시는 한국의 위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그 많은 나라를 제가 다녀보면 그 만나 뵙는 장관님들이나 또 리더 그룹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에 그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 네. 지금 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저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이라든지 IT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다음에 좀 이노베이션 이쪽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나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인프라 쪽에서도 저희가 뭐 고속철도나 그다음에 인천공항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지금 그래도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네.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의 어떤 협력에 대한 그 희망, 기대를 제가 한국 대표로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한국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임기 5년 중에 반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평하시기에 잘한 것과 못한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을 좀 꼽아보신다면요. 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요. 네. 지금 제가 다른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기구들이 요즘에 이제 좀 비효율적이다, 좀 방만한 운영이다 이렇게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정부 간 기구라 하면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또 내부적인 어떤 관료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자라나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과 단절돼 있었던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뭐 이제 공직자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이끌어왔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어떤 그 뭐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해외의 어떤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ITF는 우리 회원국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어떤 정책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그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는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그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될 거고 뭐 한국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이제 아일랜드가 또 이어서 의장국이 되는데요. 네. 제가 하여간 어느 나라가 의장국이 되든지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한국인은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네. 많은 기여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OECD 국제교통포럼의 김영태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